확인해 봐봐. 확인 좀 해봐요. 불이 안 들어왔는데. 아이고. 아, 예,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예, 국감장관님 그동안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그동안 안보 상황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국방위가 뒤늦게 이렇게 열리게 됐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작년에 SLBM 첫 실험을 북한이 했을 때 우리 국방부의 평가가 상당히 개발 초기 단계고 또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이게 개발을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한 4, 5년 걸린다. 이렇게 작년에 발표를 하셨어요. 거의 작년 5월에. 예. 근데 이제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이번에 4월 23일인가요? 그때 SLBM 북한이 발사한 거는 평가가 깔리는데 제법 성공을 절반 정도는 성공을 한 걸로 30km를 비행을 하고 그래서 SLBM에 대해서 보통 우리 국민들이나 전부들 알고 있었던 게 북한이 저런 거를 잠수함에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시작을 했고 실험도 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대응하는데 준비할 시간이 좀 있다. 이렇게 지난 1년간 알고 있다가 이번에 북한이 한 걸 보고는 이게 굉장히 좀 임박한 위협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SLBM 개발 수준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이나 국방부의 평가가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5년도 5월 달에 최초에 성공했다라고 예. 발표를 하고 영상이 공개를 했고 그 후에 북한이 이러한 실험을 계속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금년도 4월 달에 예. 이제 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이 수중 사출 시험 단계 그리고 점화 및 초기 비행 자세 제어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고 예, 평가를 예. 합니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도 이게 아까 이제 사거리 30km라는 말씀을 하셨지 예. 않습니까? 한 30km 정도에서 파편을 떨어진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중간에서 예. 이제 폭발한 예.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예. 있습니다. 그래도 제 말씀은 그 정도 되면 앞으로 4, 5년 이상 걸릴 거다 이런 식의 평가보다는 이게 굉장히 좀 개발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그래서 SLBM의 위협이 굉장히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 다음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SLBM을 장착한 북한의 잠수함에 대한 우리 대응은 이지스 한 척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코멘트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미 간에 뭔가 좀 의논되고 있는 게 있나요? 먼저 이 SLBM에 대해서 저희가 예. 이건 시간이 대응하는데 충분히 있다. 이런 인식으로 우리가 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건, 그들의 기술 또 집중도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빨라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SLBM을 어떻게 작전적 수준에서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한국 합참과 해군, 그리고 또 미군 간에, 구체적인 그러한 작전 대응 개념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군은 SLBM에 대해서 꼭 한반도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미군은 SLBM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어떤 방법을 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SLBM을 대응하는 것은 이제 초기 단계부터 추적을 해서 잠수함을 잠수함을 추적을 예. 해서 또 이것이 발사하기 전에 잠수함을 격파한다든지 아니면 SLBM이 발사가 되면 그것을 조기에 우리가
정보를 획득해서 그것을 요격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미군하고 협조를 하셔서 우리의 구체적인 대응책이 저는 굉장히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빨리 마련하고 우리 전력 증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요. 예. 그 아까 윤 후보자 의원님 질의하신 거하고 연장해서 핵실험이 2006년, 9년, 12년, 16년 1월 이렇게 4차 이루어질 때는 3년 단위로 쭉 하다가 지금 이제 5차 핵실험을 언제든지 뭐 김정은이 말 한마디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자주 핵실험의 인터벌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하고 관련해서 드는 의문 중에 하나는 그 국방부가 늘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플루토늄 40kg 그것만 이야기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저렇게 자주 핵실험하면 그 40kg는 뭐 금방 다 소진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정확하게 알 수는 없더라도 뭔가 국방부가 늘 이렇게 답변을 좀 상식에 맞는 답변을 네. 지금 거의 제가 듣기로도 거의 한 8, 9년간 계속 40 내지 45kg의 플루토늄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4차에 5차를 하고 이제 뭐 6, 7차, 8차 이런 이야기까지 전문가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북한은 무슨 핵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자주 핵실험을 한다는 건지 그런 점에서 보면 그동안 장관께서 국민들 앞에 한테 말씀하신 북한의 핵보유 능력에 대한 숫자, 정보 이런 게 갈수록 좀 불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북한이 4번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는데 매번 6kg 미만의 핵물질을 사용했을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0여 kg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북한이 이 플루토늄을 재처리한 양, 그 다음에 중간에 사용한 양, 이런 것들을 이제 상쇄하고 난 것을 저희 어마운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 예. 근데 그냥 단순한 산수로 봐도 40 빼기 6 빼기 6 빼기 6 빼기 6 하면 지금 한 20, 예? 40에서 24 빼면 한 16나. 아니, 최초에 이제 가지고 있던 양은 더 많았던 것이죠. 그거는 장관님 한번, 그 과거 발언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발표하는 게 이제는 조금 상당히 유연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사드를 가지고 지금 공동실무단에서 협의를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을 설득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합니까? 아니면 미국 정부가 합니까? 아니면 둘 다 합니까? 뭐 누가 주로 하고 누가 부차적으로 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맹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중국을 설득할 때는 한미가 동시에 만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설득을 합니까? 현재까지는 별도의 채널로 설득을 하는데 미 국무부, 미 국방부, 한국 외교부, 한국과 미국 간에 누가 설득을 한다 이런 걸 역할 그것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우리 한 측이나 미 측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